자, 보의 거동이란 것은 보가 옆으로 놓여져 있죠? 양쪽의 지지점이고요. 하중이 작용하면 반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끊었을 때 이 단면 내에서는 예, 휘어서 발생하는 휘 모멘트, 양쪽 끝단에선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하중이 작을 때는 이렇게 변형률과 거기에 해당되는 응력이 직선 선형으로 변합니다. 물론 변형률은 항상 선형으로 변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지만은 응력도 거기에 맞춰서 선형으로 변합니다. 즉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의 상수는 탄성계수 2를 쓰게 되면 F 이퀄 2 입실론에서 둘 다 직선과 직선 형태입니다. 하중이 작을 때입니다. 예,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선형 상태, 직선형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균열은 만약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어디서 발생하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균열은 제일 밑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밑면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왜? 위에는 압축을 받고 밑에는 인장을 받는데 인장을 콘크리트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균열이 발생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밑에 단에서의 응력, 콘크리트의 제일 밑에 단에서의 응력, 요때 요면에서의 응력값이 어떤 값을 초과했을 때는 균열이 발생한다. 근데 그 어떤 값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 그 초과하는 값을 파괴 강도라고 부르고요. 파괴 강도, 휨 인장 강도 혹은 파괴 강도라고 부릅니다. 파괴 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강도 응력의 단위입니다. 요 맨 밑장에서의 응력, 단면의 제일 밑면에서의 콘크리트의 응력이 이 값을 초과하게 되면은 균열이 발생합니다. 예, 이 값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한 거죠. 0.63 루트 FCK.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디서 점검하냐 하면은 우리가 설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설계를 다 마치고 단면이 우리가 바깥에서 가해주는 단면보다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단면을 설계해서 견딜 수 있는 보유 강도가 바깥에서 가해주는 계수 모멘트보다 크다 하면 OK 사인을 내렸잖아요.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체크합니다. 체크하는데 제일 첫 번째 체크, 인장 변형률이 콘크리트의 인장 변형률이 0.4%를 넘느냐 체크합니다. 첫 번째 체크. 두 번째 뭘 체크하냐면은 자 우리가 했는데 이게 요 균열이 발생하는 그게 응력이 있잖아요. 예, 그 응력에 해당되는 요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빠바방 부서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균열이 발생할 때에 그 해당되는 어, 그 여기에 대한 사용성 평가인데요. 해당되는 데까지의 최소 철근량, 아주 최소 철근. 요 정도의 철근은 넣어야지 요 정도는 견뎌준다. 요 정도는 견뎌준다. 라는 최소 철근량이 있어요. 철근량을 이상이 들어가느냐, 이 이상이 들어가느냐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소 철근량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요 공식을 써요. 요 공식. 요 철근량을 넣어가지고 여차저차 해석해가지고 변형률 다 계산해가지고 맨 밑장에서의 콘크리트 응력값이 이걸 초과하는데 요거는 최소 철근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공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다 설계 기준에서 나온 공식입니다. 뒤에 예제가 있어요. 설계하는 방법. 그래서 요 상태가 지나게 되면은 선형 상태인데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균열이. 그 다음에 더 지나게 되면은 아예 그 응력 상태가 비선형 상태가 돼서 포물선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끝까지 파괴되기 전 상태, 강도, 최대한 견딜 수 있는 휨 모멘트 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선형 균열 상태가 돼가지고 균열이 발생하니까
인장 측 콘크리트의 응력은 쓸모가 없다. 라고 했고요. 더 발생하게 되니까 중립축은 위로 증가했고요. 콘크리트의 형상은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 직선 형태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파괴될 때 압축 변형률의 최대 콘크리트 변형률은 0.33%까지 왔더라. 이렇게. 예. 이게 최종적으로 파괴될 때 휨 강도를 얘기합니다. 휨 강도란 것은 우리가 요 면적을 다 합치면은 압축력 C가 됐고 여기는 콘크리트가 받는 응력이 없으니까 철근이 받는 데다가 철근의 단면적을 곱해주게 되면은 인장력이 됩니다. 두 개의 힘이 같아진 것을 힘의 평형이라고 부르고요. 요 사이의 거리를 C하고 T 사이의 거리를 곱해준 것을 가지고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모멘트. 돌리는 힘이란 뜻이에요. 자, 5.4절, 5.5절까지 있습니다. 막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철근비에 따른 보의 파괴입니다. 철근비라는 것은 좀 전에 B 곱하기 D라는 것을 분모에 갖다 놓고 분자에는 AS 값을 갖다 놓은 것을 가지고 철근비라고 했습니다. 철근비,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철근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철근비를 rho라고 나타냅니다. rho. RHO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를 철근비 영어로 ratio라고 부르는데 왜 R자를 쓰지 왜 rho자를 썼냐고요? 예, 이런 것들은 그리스 문자를 주로 많이 써요. 변수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오랜 전통입니다. 예. 그래서 압축 변형률이 파괴 상태에 도착하고 최외단에서의 철근의 변형률 값이 입실론 t 값이 혹은 입실론 s 값이 입실론 y에 동시에 도달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균형, 양쪽과 압축과 인장이 균형을 맞췄다 그래서 균형 철근비라고 부릅니다. AS 값이 아주 적당하게 배치돼 가지고 요 비율이 요게 많아지면은 밑으로 중립축이 밑으로 쳐지고 요게 철근을 너무 조금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중립축이 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요때에 중립축을 CB 값이라 그러고 밸런스 균형 철근비일 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CB 값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파괴되는 것은 균형 철근비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균형 철근비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 값보다 적게 철근을 배근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밑으로 이렇게 쳐져 버려요. 이렇게. 예, 적게 철근을 적게 넣어요. 균형 철근비보다. 그래야지 철근이 먼저 항복합니다. 얘가 파괴되기 전에. 먼저 항복해버려요. 좁게 들어가니까. 힘이 딸리니까 먼저 항복해버리는 거지. 얘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철근을 너무 많게 넣으면은 얘가 철근이 항복하지 않아. 나 이렇게만 하는데 내가 왜 항복해? 콘크리트가 먼저 항복하게 됩니다. 철근이 항복하기 전에. 근데 콘크리트가 항복해서 파괴가 되면은 콘크리트는 취성 파괴, 갑자기 파괴되는 유리병처럼 깨지는 거, 브리틀하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대피할 시간이 없어요. 철근은 연성 파괴, 쭉 늘어나는 연한 성질의 파괴입니다. 항복을 하더라도 늘어나가지고 처짐이 막 증가해요. 뿌드득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인명 안전이 제일 설계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철근을 오히려 적게 써서 철근이 먼저 항복하게 만듭니다. 힘이 약해가지고. 자, 여기 정리가 있죠? 철근비의 정리. 예, 요거 철근비 BD를 모르더라고. 어떤 사람 자꾸 BH를 쓰더라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단계별로 갔을 때 1단계일 때는 우리가 선형 탄성 상태이죠. 2단계로 갔을 때는 철근은 항복했는데 콘크리트는 아직 파괴에 도달하지 않았어. 3단계 갔는데 이미 철근은 항복해서 많이 갔죠. 근데 철근은 이전에 항복해서 많이 변형률이 늘었어요. 이제서야 콘크리트가 도달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철근이 먼저 항복한다는 게 2. 그렇죠? 콘크리트는 아직 파괴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3. 그렇죠? 1, 2, 3이란 것은 타임 스텝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파괴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철근이 이미 항복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철근은 그냥 늘어날 뿐이고
콘크리트는 드디어 0.33%에 도착해서 파괴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다. 철근이 먼저 항복에 도달한다. 이것을 연성 파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강했을 때 저보강한다는 거, 철근을 적게 넣는다는 얘기예요. 저보강보라고 합니다. 자, 균형 변형률 상태란 것은 뭐냐면은, 균형 변형률 상태란 뭐냐면, 1단계일 때는 둘 다 탄성 상태, 2단계일 때도 탄성 상태, 3단계에 딱 이르렀는데, 철근이 0.2% 항복하고 동시에 콘크리트가 입실론 CU 0.33%에 도달한 거예요. 동시에. 예. 그림 잘 그렸죠? 예, 모방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린 겁니다. 예,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재밌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림. 예, 이해 못해도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요건 변형률이에요. 변형률일 때 밸런스, 균형 철근비란 것은 균형 철근일 때의 CB 값, 중립축까지의 거리가 CB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얘가 0.33에 이르고 얘가 입실론 Y에 이르는 거예요. 철근이 동시에 이렇게. 그런데 철근을 적게 넣어. 그러면 얘가 먼저 항복에 이르렀죠? 그러면 얘 0.33에 이르기 전까지 얘가 계속 변형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0.33에 이르렀을 때는 저보강 보일 때는 얘는 이미 입실론 Y 값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지. 근데 철근을 너무 많이 넣었어. 근데 얘가 여기 도달할 때까지 철근이 항복하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나는 너무 많으니까. 예. 예. 힘이 딸리지 않으니까. 예. 근데 철근을 그래서 하지만 철근은 무조건 적게 넣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데 너무 적게 넣으면은 얘가 균열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게 탄성 상태에서 무너져 버려요. 예. 좀 전에 우리가 균열이 발생하는 콘크리트 밑면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FR. 요게 발생하기도 전에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넣어야 된다. 균열이 발생할 때까지는 견뎌주자. 라고 해서 균열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그때에 해당되는 만큼 너무 적게 넣으면 안 된다 해서 최소 철근비를 규정을 했습니다. 요건 언제? 설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인장단에서 0.4% 입실론 T가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최소 철근비 이상 넣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검토사항입니다. 그럼 최소 철근비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최소 철근비라는 것은 너무 적게 넣어서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철근이 아예 늘어나서 끊어져 버렸어. 예.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예. 있으나 마나한 것이 돼버렸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건데 콘크리트가 파괴되기도 전에 철근이 너무 아작나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야.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야. 철근이 있으나 마나한 거야. 너무 조금 넣었어. 아주 저보강보. 그죠? 예, 입니다. 그래서 최소 철근비를 규정을 했고요. 너무 조금 넣지 마라. 요 정도 이상은 넣어라. 라고 했는데요. 최소 철근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지금 기준은, 현재 기준은 균열이 발생하기 전 1.2라는 것은 하중계수예요. 요때 모멘트까지는 견뎌야 된다. 그러면 균열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하면은 균열 모멘트는 우리가 균열이 발생하는 응력값으로 구한다. 응력값으로. 응력값은 좀 전에 외워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0.63 루트 FCK. 람다 값은 요즘 콘크리트를 가벼운 콘크리트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자체의 단점은 너무 무거워. 예. 그럼 두껍게 하면 두껍게 할수록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를 씁니다. 경량 콘크리트 쓸 때는 람다 값을 좀 작게 해줍니다. 근데 보통은 1을 써요. 이거 경량 콘크리트 개수인데요. 예, 1을 씁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0.63 루트 FCK. 그래서 FR 값을 구하고 응력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I분의 MY를 써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멘트 값을 구하고 모멘트 값에다가 1.2배를 해가지고 이 값을 얘가 견딜 수 있느냐, 이 단면이 최소한은 이 값은 견뎌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것을 이렇게 견딜 수 있게 구한 철근량을 최소 철근량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규정은 옛날 기사 시험이라든가 2021년 이전 규정, 2021년 이전 규정, 우리가 옛날 기사 시험을 보던 공무원 시험을 보던 최소 철근비 규정은 이 규정을 따랐어요. 예. 이 규정을 따랐는데 이거 바뀌었어요, 다. 예. 법이 바뀌었어. 옛날 방식으로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무원이든 공사든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이거 풀이가 옛날 방식으로 다 이렇게 나왔어요. 최소 철근비는 이것 이상이 돼야 된다. 예. 아닙니다. 자, 그리고 철근을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한 거야. 자, 그런데 철근을 거기 조금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철근이 먼저 항복하지 않고 콘크리트가 파괴돼 버렸어요. 원치 않습니다. 철근은 아직 항복도 안 됐는데 일일한 상태에 있는데 콘크리트는 벌써 파괴를 일으켜 버렸어. 예. 오 노예요. 오 노. 예. 그래서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0.33까지 왔는데 철근의 변형률은 0.22까지 입실론 Y까지 오지도 않았어. 예. 그래서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콘크리트가 파괴될 때 철근의 변형률 값이 최소한 0.4%는 돼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철근을 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체크. 첫 번째, 0.4%가 되는지 입실론 T가. 두 번째, 오케이. MCR 크랙일 때의 콘크리트 강도를 견딜 수 있는지. FCR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FR을 통해서 구한다 그랬죠. 오케이. 앞에서 이 두 가지는 체크해야 된다. 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과제를 했는데 과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왜냐? 에, 노트는 계속 업그레이딩 될 것이고 어, 보는 압축 지배 단면보다 인장 지배 단면이 되도록 설계한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철근이 먼저 항복하도록 설계한다. 균형 변형률 상태에서의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0.33%, 철근의 변형률은 입실론 y, 즉 0.2%이다. 과소 철근비보다 철근을 적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적게 사용하게 되면은 취성 파괴 FR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철근비보다 최소 허용 변형률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변형률 0.4%. 그 이유가 무엇이냐? 취성 파괴를 다 방지하기 위함이다. 취성 파괴 안 좋고요. 그다음 발코니도 우리가 단순 외팔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현관을 들어갈 때 현관에 있는 위에 지붕 있잖아요. 이걸 캐노피라고 부르는데요. 캐노피도 외팔보다 오케이, 외팔보. 네, 자 마지막 절입니다. 5.5절. 그러면은 우리가